을 하고 있다. 잠이 좀 안 오실 때는 토퍼라도 좀 깔고 보완을 받으셔야죠. 수면 공감, 우유 토퍼 이거라도 좀 깔고. 그러면 조금 다 잘 옵니다. 잠이.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우리가 반체제 극우, 반체제 폭동 세력하고 국가를 함께 살기는 어렵다. 이 세력을 도려내야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헌정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요 너무 나쁘게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친일이 있었고요. 네. 친일과 독재는 쌍둥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그 독재의 세력이 민주화는 됐지만 아직도 또아리를 트고 남아 있었던 거고, 뭐 한국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극우 세력들 또 정치인들 이게 합세해서 아직도 흘러오는 흐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오히려 잘 된 게 내란이라고 하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카드가 던져짐으로써 오히려 회색지대들이 설 공간을 봉쇄해버렸다. 맞아요. 이제는 O 아니면 X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을 지킬래? 어길래? 네. 뭐 반만 지키고 반만 어길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주의까지도 한 번 더 뿌랭이를 뽑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도 힘듭니다만은 네. 더 힘을 내서 네. 이거는 우리 과거 100년 전의 역사가 못했던 일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네. 또 다음 세대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그냥 끝내야 묶인 돼요. 거를 네. 여기서 끝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 오늘 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다. 아유, 너무 통하니까 좋습니다. 너무 통해. 근데 정말 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희망을 좀 갖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힘든데 맞아요. 이거는 못다 했던 밀린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가 미루어두었던 네. 그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다. 윤석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괴멸, 자멸적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맞아요. 드러나지 않았던 암약했던 소위 밀정을 포함한 맞아요. 모든 세력들이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면 100년 후에 그때 못해요. 선조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아, 그리고 그때는 네. 더 이런 여기서 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할 기회조차 안 올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안 올 겁니다. 아주 그냥 그 정치 체제가 공고화해져서 아마 안 올 거고, 저는요 그동안의 정치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어줍지 않은 포용과 통합이라는 걸 너무 많이 남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 없이 세를 모으기 위한 야합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걸 통합과 포용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통합과 포용은요 원칙을 밝히고 원칙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는 게 저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봅니다. 네. 기회주의 밀정, 눈치만 보다가 자기 이익만 취해서 가는 사람들은 수구 세력이고 지금도 반헌법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물리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건 진영을 떠나서 통합이나 포용이라는 단어로 포섭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지금까지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그런 기회주의 밀정들이 판치고 판짜고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그 끝판왕이 전 윤석열이라고 네. 보고 이준석이라고 봐요.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정치를 이제는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내란에 관한 세력들을 뿌리 뽑고 그리고 더욱더 원칙 있는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으면 좀 우리 정치도 좋아질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 어려워도 그게 가야 됩니다. 야, 진짜 보수다. 진짜 보수 신인규. 저는 좀 원칙을 강조하는 편이라 원칙 보수 원칙 신인규. 있게 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무공천해야 된다. 예?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절대 내란도 안 아니죠. 했죠.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없죠.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후보 예. 전술을 하고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긁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미 중도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결심을 끝냈다. 내란 세력에 한 표도 주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끝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요것도- 그분들이 아둥바둥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교란 작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아요. 그냥 표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2024년도 네. 가장 대통령 선거와 유사한 게 비례정당 득표거든요. 비례정당 득표를 보시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표를 합치면 약 1,400만여 표 됩니다. 국민의 미래와 개혁신당을 합치면 1,100만여 표 돼요. 그러니까 300만 표 차이가 나요. 표 차이가 크네. 아니 그 총선 민심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내란했죠, 내란 선동했죠, 또 책임 못 느끼고 조기 대선 출마 선언했죠.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다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 300만 표가 어디로 더 가겠어요?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질 좁혀질 만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여론조사는 여러 네. 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투표 민심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뭐 3달 뒤에 네. 대선 열린다고 치면요, 네. 지금도 민주당 쪽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총선 기준으로는 300만 표를 이기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을 갖되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좀 더 찾아갔으면 좋겠다. 민심을 더 따르는 길을 뭐 좀 표 차이 난다고 막 마음 풀어지지 말고 네. 더 노력하는 길로 가서 예. 이번에 이 내란을 아예 진압하고 예. 뿌리 뽑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장식 의원이 키스에스 우주연합군 처음 제안을 했어요. 연합정치 모델로 이번 대선 선거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에 화답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연합정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김선민 비대위원장이죠. 조국혁신당에 똑같이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국민연합군 그리고 야당연합군 그리고 키세스 우주연합군 이런 컨셉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도려내고 전체 합리적인 보수부터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다 같이 좀 축제로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에 비전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어요? 매우 필요한 네.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해서 계엄에 관한 헌법 77조를 놓고도 대선 때 저는 공약으로 네.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폐지죠. 폐지 네, 공약 네.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게 예. 내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전선을. 맞아요. 그걸 안 치면 이게 또다시 기회주의와 밀접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내란은 나쁜 거야. 내란 사과해. 전선. 근데 대통령은 복귀시켜야 돼. 네. 이런 식의 약간 이상한 논리 모순과 기회주의가 판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확실하게 네. 좀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란 전선을 치자.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봐요. 내란 전선을 치자. 확실하게 치자. 네, 확실하게 어줍지 치자. 않게 치지 말자. 그러니까 알자. 점선이 아니라 네. 아니, 실선으로 실선을 쳐버리자. 그냥 확실하게. 노랗게 그냥 빨갛게 그냥. 금 못 넘어와. 못 넘어오게. 넘어오면 막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게. 넘어오면. 발바닥 알겠습니다. 아프게. 발바닥 아프게 내란 전선을 확실히 치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